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콕 집은 독일어라는 이름으로 벌써 오늘이 8번째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동안 제가 텀을 좀 길게 두고 쉬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챙기시면 좋지 않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예전에 다뤘던 거 겹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게 뭐 그냥 다시 한번 울거먹는다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쓰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어 중요한 것들, 특히나 B1 이상 넘어갈 때 혹은 B2에서 넘어갈 때 꼭 알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요. Vorgangs- und Zustandspassive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간단히 말하면 수동태입니다. 근데 수동태가 Vorgangspassive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수동태가 있고 Zustandspassive라고 있어요. 이게 상태 수동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꼭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저걸 할 수 있어요. 즉 파티시플을 가지고 이제 adjective로 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분사를 가지고 분사의 형용사화하는 과정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제가 흔히 뭐 영어에서 말하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트가 사실은 디서션부터 테스트업까지 흔히 말하는 독일어 어학시험의 최상급 단계, 물론 그 이상의 독일어가 얼마든지 있지만 보통은 B2까지 하는 그 단계 혹은 C1의 단계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꼭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하는 겁니다. 자, Vorgangs- und Zustandspassive고요. 자, 크게 일단은 파시브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게 액티브와 파시브 이렇게 보통 두 가지를 하는데 한쪽이 능동태와 수동태겠죠. 자, 액티브에서는 일반적으로 subject와 verb와 accusative object가 필요로 해요. 자, 여기서 굳이 accusative object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dative인 것도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요번 편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는 subject와 주어와 verb 동사와 accusative object, accusative 목적어, 사격 목적어가 있는 경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파시프로 만들 때도 파시프도 흔히 말하는 주어동사 목적어 같은 그런 어순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액티브에 있었던 subject가 파시프로 나오면 phone 혹은 du엇이 한 형태로 바뀌죠. 영어에서는 이걸 갖다가 by 행위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phone 혹은 du엇으로 바뀝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이냐 혹은 간접적이냐 여부를 가지고 phone이나 du엇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액티브에 있었던 accusative object가 passive로 넘어가면 subject가 되는데 이때 격변화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active 문장에 있던 verb 동사는 passive로 넘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werden plus Partizip 2 형태가 되죠. 그렇죠? werden plus Partizip 2. 특히나 이 Partizip 2는 문장의 맨 뒤에 가서 달라붙게 되죠. 언제나 그랬듯이 독일어니까.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점점점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문장 맨 뒤에 가서 이렇게 파티스파이가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본 틀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이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시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Beispiel 봅시다. Der Bäcker backt den Kuch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Der Bäcker, 베커가 backen이죠. backen 동사. 빵 같은 거 구울 때 쓰는 거. den Kuchen, 케이크를 굽습니다. 자, 아쿠사티브 오브젝트요. der Kuchen이니까 den Kuchen 됐죠. 이제 얘가 passive로 넘어가면 subject 해야 되는데 격을 바꿔야 돼. nominative 바꿔야 되기 때문에 der Kuchen이 됐죠. 그죠? 그리고 원래 액티브 문장에 있던 subject가 passive로 넘어가면 von 형태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von 혹은 durch, 여기서는 von dem Becker, 그러니까 한꺼번에 vom Becker라고 처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시기 좋게 이거 날릴게요. 이렇게 vom Becker가 됐죠. 그리고 나서 backend 동사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werden plus Partizip 2로 해야 되는데, 자, backed 자체가 현재 시제죠. 지금 그죠? 현재 시제죠. backed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재형일 때니까 wird gebacken이 됐겠죠. 그쵸? 과거이면 wurde gebacken이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werden 자체가 werd가 되고 과거면 wurde가 됐을 테니까 그런 차이. 그래서 passive로 만들면 der Kuchen wird vom Bäcker gebacke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의 문장은 베카가 케이크를 굽는다가 되는 거고, 밑에는 케이크가
Becker에 의해서 구워진다가 되는 거겠죠. 그죠? 수동태니까 되어진다죠. 밑에 거 볼까요? Der Mechaniker repariert das Auto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reparieren 동사가 있고 das Auto 그래서 아쿠사티브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파시브로 넘어가면 그대로 얘는 아쿠사티브와 노미나티브 형태가 동일하죠. 1격과 4격 형태 동일하죠. 중성은 그쵸?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das Auto가 되고 동사 repariert가 werden 플러스 파티시프가 되어야 되는데 repariert 자가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wird 해놓고 문장 맨 끝에 repariert가 되죠. 참고로 이어근으로 끝나는 동사는 ge가 붙지 않죠. 파티시프에서. 그래서 ge repariert 하지 않고 그냥 repariert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에서 der Mechaniker가 von dem Mechaniker에서 vom Mechaniker 이렇게 바뀌는 거. Der Mechaniker repariert das Auto wird vom Mechaniker repariert. 요렇게 바꾸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꼭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언제 von을 쓰냐? Bei einer direkten Person oder Ursache die Präposition von plus Dativ 쓰게 된다는 거죠. 그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빵을 굽는 것도 베커가 직접 굽는 거죠. 수리하는 것도 이 사람 메시아니커가 직접 하는 거죠. 이런 경우 혹은 직접적인 우어사카,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때는 폰 다음에 쓰게 되어 있고 간접적인 경우는 두어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제 봅시다. Der Mann baut das Haus. Der Mann baut das Haus. 그 남자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das Haus 여기서는 형태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아쿠사티프가 노미나티프 된 거죠. 그리고 baut는 wird gebaut가 된 거예요. 누구에서 vom Mann 그죠? 그 사람이 직접 지은 거니까 von 하고 다티프를 썼어요. 그런데 밑에 한번 봅시다. Der Müll verschmutzt die Natur. Der Müll 쓰레기가 verschmutzen이란 동사죠. verschmutzen 오염시키다라는 거죠. Die Natur 자연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쓰레기 자연을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durch den Müll을 썼느냐? 나머지 똑같아요. Die Natur가 그대로 die Natur 됐고 der Müll이 durch den Müll이 됐어요. 그리고 verschmutzten wird verschmutzt. 여기서는 왜 폰이라는 쓰고 du엇을 썼느냐? 자, 쓰레기가 물론 자연을 더럽히는 건 맞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예요?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연이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죠? 쓰레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쓰레기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 자연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더러워지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인간의 손에 의한 거죠. 그래서 누이시된 물을 쓴 거예요. 물론 쓰레기 조각 하나하나도 자연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어시를 쓴 이유는 이 쓰레기라고 하는 매개체 때문에 자연이 더러워지는데 직접적인 요인은 사실은 다른 데 있다. 이 쓰레기는 중간 매개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상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form만을 썼고 여기서는 durchden Müll을 써서 이렇게 의미상의 차이를 두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in der Regel verwenden wir von, wenn wir den Täter, den Akteur, den Urheber direkt nennen.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면 특히나 여기 meistens Lebewesen이라고 되어 있죠. 특히 살아있는 것들 많아요. 디에터들이.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혹은 행하는 존재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뭐 된다. Menschen, Tiere, Pflanze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접 행동을 주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von, passive 쓸 때 von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아닌 경우 Wir nehmen durch 언제 wenn wir das Mittel oder Vermittler, das ein Täter Akteur benutzt hat, nennen wollen. Die Präposition durch passt, wenn wir als Alternativen die Ausdrücke mittels, mit Hilfe von oder unter Zuhilfenahme von이라고 할 때, 그쵸? verwenden können. 자, 쉽게 말하면 언제 도시를 쓰냐? 요렇게 mittels라든지 mit Hilfe von이라든지 혹은 unter Zuhilfenahme von 요런 식의 말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요거 물 했었죠. 물. 근데 도시된 물이었잖아요. 근데 도시 대신에 이게 맞는지 한번 보려면 도시 대신에 요 mittels라는 표현이라든지 mit Hilfe von이라든지 unter Zuhilfenahme von이라든지 요런 식의 표현을 넣어보는 거예요. 말이 되는지. 그러면 무엇이다.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직접적으로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존재가 있으면 대체로 폰, 간접적으로 혹은 어떤 수단, 방법 내지는 어떤 뭐 매체 이런 것 때문에 누우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람이면 폰, 사물이면 누우시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거냐 간접적인 즉 디렉트냐 인디렉트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돼 있죠. Der Täter ist eigentlich nicht der Müll selbst. 즉 여기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사실은 그 쓰레기 자체가 아니라 sondern die Menschen이라는 거죠. Die den Müll in die Natur werfen. 즉 자연에 쓰레기를 내던지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사실은 내 데이터라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써놓은 거니까 폰과 두어시는 그런 식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고 쓰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Zustandspassiv라고 하는 상태 수동태는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Max macht die Tür auf. aufmachen 여는 거죠. Max는 macht die Tür auf.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Die Tür는 어떻게 돼요? 연다 wird von Max aufgemacht죠. wird aufgemacht. 열리는 거죠. 그죠? 현재형이니까 열다죠. 얘는 열리다죠. 그죠? 여는 거 열리다. 그러면 이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문은 열려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Die Tür ist aufgemacht. 이렇게 해서 werden 대신에 sein 동사와 여기다가 파티시페이를 넣으면 이걸 갖다가 Zustandspassiv라고 즉 상태 수동태라고 하고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막스에 의해서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예요? 현재 상태는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세 번째 것처럼 Die Tür ist aufgemacht.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Zustandspassiv라고 하는 열려 있는 상태다. 즉 수동태적인 동작이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그래야 열려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내가 노트북을 이렇게 켤 수 있죠. 노트북이 반 뭐라 그러죠? 펼치면 펼칠 수 있죠. 내가 노트북을 펼쳐요. 그러면 노트북은 어떤 거예요? 노트북은 펼쳐진 거죠. 그럼 펼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노트북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노트북은 열려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들. 내가 창문을 열어요. 그럼 창문은 어때요? 창문은 나에 의해서 열려지는 거죠. 그럼 그 동작을 끝내고 나면 창문은 열려 있겠죠. 이런 식의 것들. 자, 예를 들면 자, Die Praxis 땡땡땡 noch bis zum 20. September 땡땡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as Passwort 땡땡땡 dreimal falsch 땡땡땡 jetzt 땡땡땡 die Karte 땡땡땡. 자, 두 번째를 보면 참 좋아요. 두 번째, 특히나 잘 보세요. Das Passwort, 뭐죠? 패스워드죠. 비밀번호가 dreimal falsch, 세 번이나 잘못 eingeben, 뭐예요? eingegeben 됐겠죠. 입력이 됐겠죠. Das Passwort,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wird 혹은 wurde, 과거형 수도 있죠. wird 혹은 wurde dreimal falsch, eingegeben, 그쵸? eingegeben, 입력이 되었대요. 그러면 세 번 틀렸어요. 그럼 jetzt, 지금은 어때? jetzt 어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다? ist die Karte gesperrt가 되겠죠. gesperrt. 왜요? 세 번 잘못 입력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카드가 잠겨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wurde 됐으니까 좀 더 낫겠네요. 세 번 과거에 틀렸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ist die Karte gesperrt. 잠겨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1번 디프락시스 의원은 어떻대요? 이 September, 20. September까지 닫혀 있다. 닫힌다? 닫혀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닫힌다면 되겠죠. 그리고 3번 Es tut mir leid, aber dieser Tisch 예를 들면 reserviert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ist reserviert 하면 되겠죠. ist reserviert. reserviert.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이미 예약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이 테이블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morgen die Ware vom Kunden, morgen 내일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vom Kunden abholen. 자, die Ware는 어떻게 돼요?
wird, 내일, wird die Ware vom Kunden에 의해서 ab, 어떻게 돼요? abgeholt죠. wird abgeholt. 왜요? 얘는 수령이 됩니다라는 거죠. 수령이 됩니다. 그죠? 네. 1번 프락스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wird 어떻게 돼요? 20일까지 geschlossen이겠죠. geschlossen 닫혀집니다. 자, 상태 수동태를 쓸 때는 그 동작이 이미 끝났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래서 20일까지 닫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20일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20일까지라는 얘기는 bis zum 20. September 20일까지라고 하는 거는 20일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작이니까 상태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닫혀 있는 것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수동태를 쓴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3번 잘못 넣었다라는 그 정황상의 증거와 yet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럼 이후와 이전이 갈리는구나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es tut mir leid 하고 이제 직접 대화하는 거죠. 유감이에요. 미안한데요. 이 테이블은 예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4번은 morgen이라고 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일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상태 수동태는 끝난 동작을 현재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수동태는 wird die Ware vom Kunden abgeholt 이렇게 쓴 겁니다. 상태 수동태는 수동태로서 동작이 끝난 것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 6, 7, 8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여기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해보셨나요? 자, 5번부터 봅시다. Was hast du gerade gesagt? 너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 우리 좀 전에 말이 끊겼어. 잘 못 들어서 이제 말이 중단됐어.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unterbrechen 자체가. 자, 우리가 어땠어요? 말이 중단된 상태였어. 끊긴 상태였어. Wir sind leider unterbrochen worden 이라고 씁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werden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passive를 만들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완료 형태를 만들 때는 passive를 perfect로 만드는 그 다음에 sein 동사가 들어가죠. 그죠? 그럴 때 sein 동사 위에니까 sind를 썼죠. 그리고 원래는 werden은 geworden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미 participe가 있어서 두 개를 다 geworden 하잖아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gemacht geworden 이런 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때는 werden 가지고 werden 단독으로 있을 때는 werden 단독으로 있을 때는 ist geworden 있는 게 맞는데 수동태의 경우는 원래 werden이 있고 그리고 participe가 있죠. 그런데 얘를 다시 완료형을 만들면 얘가 맨 뒤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만약에 give거든 해버리면 여기도 게 뭐뭐 여기도 게 뭐뭐가 되니까 발음이 안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wurden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걸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지금 단계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sind unterbrochen worden이 된 겁니다. 우리는 현재 말이 끊긴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어 라는 겁니다. Was hast du gerade 너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 우리 대화 끊겨 있었어 라는 Wir sind leider unterbrochen worden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perfect 형태로서 수동태를 밝혀주면 되는 거고 Sieh mal, ich hatte gestern etwas Zeit. 자, 어제 시간이 있었고 오늘은 어떻다라고 이제 이게 이렇게 시점이 분리가 됐죠. 그래서 어제 시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오늘 현재 어때요? 현재 ist die Lampe는 schon 그다음에 schon도 있죠. 이미 repariert가 되겠죠. 그죠? 이미 전등은 고쳐진 상태에 있는 거죠. 어제 시간이 좀 있었고 jetzt 그래서 지금 어때요? Ist die Lampe schon repariert? 이미 수리가 끝나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gestern 하고 시점 분명히 나오네요. gestern drei Kuchen이니까 wurden die drei Kuchen für die Party gebacken. 그냥 쓰면 되겠죠. 과거형으로 그쵸? wurden drei Kuchen für die Party
gebacken.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Und heute, 오늘 alle drei verschwinden이라고 돼요. verschwinden,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Und heute sind alle drei verschwunden. verschwunden. 그래서 오늘 세 명이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미 오늘은 다 사라지고 없어. 이미 동시에 끝내 있는 거죠. 오늘 세 명이 사라진다. 물론 그 말도 되겠죠. 아직 안 사라지고 오늘 사라질 거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감상 혹은 의미 진행상 오늘 세 명이 다 도망가고 없다,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게 상태를 말하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밝히는 게 Zustand Passiv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Zustand Passiv로 선택해서 쓴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기본적인 수동태와 수동태는 동작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Zustand Passiv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걸 참고 삼아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는 요걸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이제 adjective 형용사화 시키는 거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분사 구문을 만드는 것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참고 삼아 해야 되니까 Vorgangs Passive와 Vorgangs Passive와 Zustand Passive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